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92쪽만 봅니다. 92쪽에 등간척도예요. 자, 이미 등간척도는 이 단어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같을 등자예요. 동일한 간격을 가진 척도란 뜻이거든요. 자, 메뉴에 읽어드릴게요. 자, 서열척도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등간 또는 같을 동간척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는데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 자, 여기서부터 자,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등간척도로 얻은 측정치는 양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 매우 그렇다 5. 이것의 평균값을 구하면 보통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좋아하는 수치는 3.5를 넘어가면 좋아해요. 3.5 이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통으로 나오면 이상한 거고, 그렇다고 매우 그렇다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은 3.8, 4점대 정도 되면은 아주 훌륭한 만족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순위 간 간격이 같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척도가 등간 척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위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다만 절대적인 0, 그러니까 아예 0, 아예 0인 것, 아예 0원, 0명 이런 거는 없다. 자, 그래서 없을 무, 자, 무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온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등간척도에서 의미하는 0은 특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 온도가 대표적이다. 자, 0도 아래 마이너스 0하가 있잖아요. 영상 10도, 영하 5도 중간에 0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온도계의 0은 진짜 온도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수식적인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관점에서도 자,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설명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자, 백지를 냈어요. 시험에 0점이잖아요. 그건 이제 점수로 봤을 땐 절대 0점이 맞죠. 얘는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등간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 0점, 절대 0의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그냥 다른 값들과 동일한 그냥 하나의 값이 0인 것이지 절대 0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간척도를 여러분 구성을 하실 때, 나중에 보실 때 이상하다? 절대적인 0이 존재하는데 등간척도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시험 점수에 대한 거요. 시험 점수는 절대적인 0이잖아요. 0이 있어요. 저도 이건 압니다. 그런데 0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을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게 온도뿐만 아니라 IQ 지수, 주가 지수 이런 것 등은 자, 절대 0이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숫자와 비슷한 의미의 0이라는 뜻인 거고, 자, 이게 등간척도에서는 서열척도보다는 그래도 좀 계산이 가능한 값이다라고 해서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할 때, 자, 매우 필요하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 매우 필요하다, 1점부터 5점까지 했을 때 매우 필요하다로는 5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 복지관에서는 이 서비스가 없을까? 매우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통 4.5점 정도 평균 넘어가는 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아주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제 부정으로 평균 2점대에 근접하는 부정이 나오면 보통 그 다음 연도에 그 서비스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 등간척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92쪽에 비율척도인데요. 자, 이 비율척도도 읽어드릴게요. 자, 비율척도는 등간척도의 특성에, 자,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로 비례 척도라고 얘기한다. 자, 모든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하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0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득이 없다. 0원이잖아요. 요새 쉬는 분들 많잖아요. 0원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나이도 0세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가 있고, 0이 존재하는 값은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수학하고 일치해요. 이거는 수학적 계산이 매우 자유롭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통계를 잡을 때 이제 0세, 1세, 2세, 3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중간값. 자, 중간값이요. 우리가 평균 말고 중간값은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 이렇게 늘여놨을 때 딱 그 중간이 되는 값을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소득 같은 거를 볼 때, 자, 평균 소득은 얼마,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간, 이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제일 부자인 사람까지 해서 중간값은 얼마다, 요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자, 최빈값이라고 있어요. 최빈값. 가장 똑같은 숫자가 많은 것을 최빈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그냥 소득을 썼는데 뭐 232만 원으로 쓴 사람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럼 그게 최빈값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할 때, 자, 0번부터 뭐 100번이다 그러면은 보통 1년에 뭐 국내 여행 한 3번, 2번 정도 가는 게 최빈값일 거고, 해외여행 뭐 한두 번 가는 게 최빈값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 나름대로 비율 척도가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 척도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자, 제가 이제 강의자를 보시면은, 대체로 설문지법에서 값을 찾는 문항,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문항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앞에서 배웠던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는 전부 다 써먹습니다. 전부 다 하나의 설문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빠질수록 분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설문 문항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조사할 때 뭐 설문 문항이 100개씩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명목 척도와 뭐 비율 척도, 등간 척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골고루 많아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분석을 해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명목 척도만 많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비율 척도만 많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도 4가지가 골고루 풍부하게 문항이 구성되면 될수록 연구자가, 조사자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거고, 이게 너무 한쪽이 치우쳐 있거나 없으면 연구자가 답답해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10명을 설문조사하는 것도 2번 하면 귀찮은데요. 이게 만약에 100명 되고 1000명 되면은 이게 한 번 하고 나서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 이 등간척도, 비율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는 이 매우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과학, 그리고 저 사회복지조사방법론에서 이 척도는 항상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로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도 척도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척도의 이 4가지를 가지고, 이건 기본 척도예요. 기본을 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하나하나씩 각 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발견해낸 그런 척도의 방법을, 유형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